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청량리에 오파파리 딱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한국에 있는 뭐 성매매 업자, 그다음에 매춘 업자, 포주들 이런 애들을 좀 동원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수요 시위를 방해하는 테러를 하는 세력의 정체가 아닐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도대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서 진짜 뭐 매춘이네 뭐네 하여튼 이 저 세력의 정체를 가만히 추정해 보면 아마도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 그 여성들을 일본군한테 바칠 때 그 이동하는 과정이 있죠.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해방 이후에 인신매매범으로 활동을 했고 전국에 수많은 그런 윤락업소를 운영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성범죄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향해서 일반인이라면은 담을 수 없는 그런 험한 말들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수요 시위를 테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과거의 매춘업자, 그다음에 성매매 업자, 포주들, 그리고 인신매매범들 이런 업을 했던 사람들을 사주를 해가지고 테러를 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왜냐면 이 수요 시위가 뭐 위협적이지도 않고 뭐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규모의 집회예요. 근데 왜 이 집회를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릴까? 그리고 뭐 중학생들, 뭐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뭐 매춘분에 뭐 몸을 파는 게 뭐 참년에 막 별의별 일을 입에 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저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상식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보면 그 초등학교 학생들 막 그 강제로 막 잡아다가 키워가지고 막 앵벌이 시키다가 나중에는 윤락업을 시키거나 뭐 강제로 그러잖아요. 성매매를 하고 그 사람들에는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그 인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진짜 듣고 있으면은 저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발언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이 동대문 그쪽 청량리 쪽에 588이라는 윤락업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졌지. 거기서 이제 실직한 애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돈을 대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주특기가 뭐야? 여성을 짓밟는 거거든. 그러니까 쟤네들 인상이 보면은 너무나 인상이 안 좋더라고. 저렇게 끔찍한 인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면 저 놈들은 아무래도 지네들 할아버지 아버지는 분명히 일제 강점기 때 이 조선 처녀들을 일본군에게 이송하는 강제로 매매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고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정 들었을 때에는 그 미군들에게 또 뭐 성매매업을 하는 그런 업주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80년대까지 뭐 인신매매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범죄의 전쟁 선포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까지 아마 쟤네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막 대표적으로 그 숙대생 그 납치된 사건. 그래서 인신매매 됐을 것이다. 마지막 연대 발언.
그게 바로 저 세력의 정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쟤네들의 정체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개개별로 제가 저 사람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이 집회를 참여하면서 저 사람들의 이 주장이나 발언들을 종합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충격적인, 왜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공격을 할까? 왜 이 작은 규모의 수호 시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왜 쟤네들은 입만 벌리면은 매춘부네, 창년에 몸 팔아먹었네, 그런 얘기를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거침없이 뱉어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쟤네들은 저기 그거야. 포주, 성매매 업자, 매춘업 하는 그 집안의 자손들이거나 새끼들인 거지. 쟤네들은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인권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쓰레기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대박인데? 물론 내가 저기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 아닌데, 사실 저 사람들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손만 와가지고 저를 하는데 인상을 봐. 저기 인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상이 아니야. 저 인상은 완전히 범죄자 인상이야. 범죄자 인상. 내가 봤을 땐 내가 쟤랑 얘기해봤거든. 저새끼랑 얘기해봤는데 범죄자 인상이더라고. 범죄자 인상. 저 새끼가 싸가지 없고 그냥 인간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또 인상이 장난 아니야. 저기 그 우산 들고 가는 새끼, 저 새끼 잘 쓰네. 인상이 진짜 안 좋아. 여기는 범죄자 같아, 저 보니까. 이게 제 이 합리적인 이 추정이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와서 촬영하는데 여기서 촬영해줘야지. 저 인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생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인상이 만들어지려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인상이 아닙니다. 저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과 몇 번은 될 것 같아. 그리고 딱 관상이 딱 성범죄자, 그러니까 왠지 그 성매매업을 했던 그런 포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오늘 수요 시위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일본 정부하고 뭔가 일본 대사관의 어떤 사주를 받아가지고 수요 시위를 방해하나 보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대수이긴 한데,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 위안부 성매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냥 땡깡을 놓는다, 방해를 한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하나 놓쳤던 게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집회를 와도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오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됐건 아저씨가 됐건 일단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인상이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 여학생들, 초등학교 여학생들한테 막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리게 막 하더라고요. 나는 그 생각에, 아무리 정치적인 극단적인 그런 발언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애들한테 그런 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좀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딱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그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도끼를 품고 죽어라고 왜 이 수요 시위를 공격을 할까 고민해봤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 제가 찍어오는 사진의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인상이 진짜 안 좋아.
내 태어나서 이렇게 인상 안 좋은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인상은 거의 뭐 청부 살인업자? 살해업자? 그다음에 청부 살인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진짜 그 지옥에서나 볼 법한 인상들, 그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의 사람 과거를 얼굴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거지나 별나게 뭐 매춘군에 뭐 창년에 몸파람 먹은 이렇게 도저히 정상인이라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얼굴에 침뱉는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막 발언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내뱉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이 별나게 이 수요 시위에 대해서만 강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약해. 또 오로지 여자한테만 강해. 왜 그럴까? 지난주 이용수 할머니가 오셨을 때에도 그 마치 약해 보이는 그 사냥감을 노린 것처럼, 너는 뭐 너는 한번 이쪽에 발을 담갔으니까 너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런 어떤 범죄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처신이. 나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그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기지까지 후송하는 역할, 강제로 꼬시거나 뭐 유인하거나 뭐 속이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뭐 잡아다가 갖다 바치는, 공급하는 그런 일을 누가 했었냐? 친일 앞잡이들 했거든요. 조선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들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짓을 하면 아들놈은 이제 미군정이나 이런 해방 이후에 계속 이제 이 매춘업, 포주, 성매매 업소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와요. 왜냐면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그래서 꾸준히 이 일을 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성매매 업소에 대한 그 대대적인 정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집안의 자손들이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그러니까 마지막 개장수는 개를 잡듯이, 얘네들은 그 여자를 사냥을 해가지고 강제로 감금하고 강간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그런 일이 얘네들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딴 건 몰라도 그거는 강한 거야. 내가 1대1로 붙어보면은 다 약해요. 근데 여성에 대해서만 강해요. 그래서 이게 일본 대사관이 이런 포주들이나 과거에 이제 그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 그 후손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위안 그 수요 시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잔인하게 짓밟는 식의 이제 그 테러 행위를 사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 비 내릴 때 당연히 하늘에는 먹구름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비가 내리는데 새파란 하늘은 아니거든요. 먹구름이고 하다못해 하얀 구름이라도 있으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원인 없이 결과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때문에 그렇게 연기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시위만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잔인하게 혐오 저주 발언에다가 막 조롱하고 막 욕설하고 막 몸판 게 뭐 자랑이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매춘부 뭐 창녀 뭐 이런 험악한 말들, 이런 잔인한 인권을 참혹하게 찢어 발기는 그런 발언을 하는 이 집단은 과거 또는 현재 성매매 업주나 포주나 아니면은 뭐 성매매 업자나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제 아마 추론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분이 많을 겁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집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은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